강원도 원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또다시 C형 간염, 집단 간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사기 재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피부과와 비뇨기과를 진료하는 이 의원에서 지난해 근육주사를 받은 사람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11월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C형 간염 집단 발병을 일으켰던 다나 의원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엔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 유사한 사례가 또 발견됐습니다. 특히 원주의 한 정형외과에선 PRP 주사 시술을 받은 환자 115명이 C형 간염 양성으로 무더기 판명이 돼서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도대체 무슨 시술을 어떻게 받은 건지 이 병원에서 이 PRP 주사를 맞고 C형 간염에 감염된 피해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해보죠. 조명호 씨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조명훈입니다. 예, 그 문제 PRP 주사란 건 언제 어떻게 맞게 되신 거예요? 한 2013년 예, 11월 경에 한 서너 번을 맞았어요. 예. 그때 무릎 관절이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예. 한번 맞아보자고 해서 한번 맞아본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C형 간염에 내가 감염됐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 C형 먼저 증상을 얘기하겠어요. 그러시죠. 그 주사를 맞고 한 달이나 2달 전에부터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아주 잠만 오고 아주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을 잔 적이 몇 번도 있어요. 허허. 계속 한 달, 2달 만에 몸무게가 한 10kg가 빠지더라고요. 한두 달 사이에 10kg가요? 예. 그 원래 몸무게가 몇이었는데 몇으로 빠지신 거예요? 내 몸무게가 85kg 나갔었는데 예. 그거 한두 달 만에 5, 6kg 떨어지더라고요. 전혀 먹질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네. 지난번에 다나 의원 사건처럼 주사기를 재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게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뭘 이렇게 다시 주사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PRP라는 게 그 네. 원심 분리기에 돌릴 때 혈액을 넣는 용기를 재사용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지금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네. 선생님 시술 받으실 때 뭔가 꺼림칙한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하여튼 병원이 아주 지저분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저분했어요. 되게 피를 체열하는 데 가면 쓰레기통이 피를 뽑고 난 뭐 주사기니 주사줄이니 뭐 네. 이렇게 피투성이 된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았는지 그냥 막 넘쳐서 피가 땅바닥에 줄줄 흐르고 이렇게 아이고. 아주 저게 불량하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상적인 병원하고는 좀 다르게 지저분하다, 위생 상태가, 이런 생각을. 네, 무조건 PRP 시술로 사람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어허. 그게 좀 돈을 더 받아서 그런지 예. 뭐 무릎 아파도 PRP, 뭐 손목 아파도 PRP, 저 어깨 아프다는데도 PRP 맞으라 그리고 허리 아프도 PRP 맞으라 그리고 예. 그저 모든 걸 PRP로 막 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간염이라는 걸 확진을 받으신 다음에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원주 보건소에다 전화해가지고 예. 접수를 했어요. 예. 전화 몇 번 하니까 뭐 그냥 퉁명스럽게 뭐 춘천 가서 뭐 조사하고 있다가 저 말로만 그리고는 뭐 어영병 하길래 예, 우리가 예. 집단으로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기까지. 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예. 아마 그 병원을 갔던가 봐요. 예. 가가지고 뭐 시형간염 걸렸다는 사람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하고 막 물어보니까 그 원장이 이제 겁먹고 저기 5월 달인가 4, 5월경에 문 닫고 폐업하고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괜히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그렇죠. 병원 문 닫고 도망가게 만든, 이제는 조사하려고 해도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씀. 예. 질병관리본부에다가도 글을 올리셨다면서요. 예. 11월에 내가 신고한 지가 언젠데 여태 이러고 있고 인터넷 답변이 왔길래 그래 늦게 오냐고 하니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렇다면서 한참 있다가 이제 답변은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몇 번의 신고를 했는데도
상황이 그렇죠. 왜 이렇게 악화된 건가?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했을까? 이게 답답해지는 지점인데 피해자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면 뭔가 집단 대응할 생각도 갖고 계세요? 아이고 하고 말고 해야죠.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저게 면허 취소도 안 된 사람 안 되고 저게 과장으로 저게 정형외과를 하고 있더랍니다. 예. 참 기가 막힌 노릇이란 말씀이세요. 아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어려운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주 한양정형외과에서 PRP 주사를 맞고 지금 C형 간염에 걸려있는 피해자 조명호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아, 제2의 다나의원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건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 국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다나의원 때도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흔히 하지 않는 뭐 주사만 맞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시술이었는데 이번에 이 PRP 시술이라는 것도 일반 병원에서 흔하게 하는 시술은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기술이고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직까지 허가가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뭐 그 시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환자에게 전해졌다는 건데 오염된 사람의 혈액이 도대체 어떻게 맞습니다. 이런 전염이 가능했을까요? 일단 이 시술은 이전에 그런 어떤 뭐 근육 주사나 아니면은 혈관 주사처럼 예. 그냥 어떤 성분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자기 피를 뽑아서 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혈장 부분을 가지고 상당 부분 농축을 시킨 다음에 뽑아내기 때문에 예. 몇 번의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이곳 중에 한 곳을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PRP 자체를 하는 키트 자체 전체를 다 원래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예, 예. 그 키트를 어느 부분에서 또 재활용했을 가능성. 어쨌든 간에 일회용품을 재활용했을 가능성이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썼던 것을 다시 썼을 가능성. 뭐 그거밖엔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예, 그리고 이제 뭐 튜브를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유리로 된 거를 사용을 한 다음에 예. 멸균을 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 기계를 하게 되면 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멸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일반 저희 씻어서. 폼 같은 걸로 그냥 닦아서 쓰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멸균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하나 더 짚어볼 지점이 보건당국의 대응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 감염 의심 신고를 아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본격 조사에 들어간 건 작년 11월. 그리고 이제서야 뭔가 결론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요? 뭐 아니란 정도가 아니라 11월에 사실 서울에 다나이원 사고가 생기고 나서야 역학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거의 판단이 됩니다. 아 다나의원 그렇다면- 사태 보고서야 아차차해서. 예,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이 문제의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원주 쪽에 있는 보건소에서 인지하지 않고 예. 단순히 어떤 의원에서 뭐 어떤 시술을 받고 시형감염에 걸린 사람들의 민원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건당국이 지금 대책을 내놓긴 내놨습니다.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해서 이제 내부 고발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건데, 이 대응책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 뭐 효과가 의심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내부 제보자라는 게 의료인들이 제보하지 않고서야 사실은 뭐 제보가 되지 않는데 의료인들이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을 때는 예.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병원의 근데 이제 직원이 원주 같은 경우에도 예. 근무하신 분들이 예. 이런 것들 원심 분리기에 뭐 어떤 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오염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당연히 생기지 않았을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그곳에 근무하시는 뭐 의료인들,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의사 모두 다 안 하고 아니면 뭐 까먹었던지 뭐 그렇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실제로 이 감염이 돼가지고야 이 제보한다는 거는 참 이미 벌어지고 나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대책 어떤 게 가능할 거라고 의료인들은 보세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비보험이긴 하지만은 어떤 특정 시술이나 특히나 뭐 주사제 처방 같은 것들이 빈도수가 건강보험에서도 많은 곳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된다. 그곳에서 뭐를 하는지, 뭐 적정 진료가 되는지, 적정 그 진료. 실제로 안전하게 진료를 하는지는
평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보험으로 또 하나는- 청구하지 않는 부분, 약간 다나 의원도 뭐 살 빼는 주사, 이번에도 무조건 어디가 아프든지 다 이 PRP 주사라는 걸 맞게 권했다는 건데 이런 곳들을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싶으면 들여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뭐 특정 시술들을 특히나 네.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곳들을 좀 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시형 감염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발생하는 것이 지금 제천에도 한 곳 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세 군데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좀 빅데이터 같은 것들 좀 활용을 해서 예. 사실 시형 감염과 같이 혈행성 감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질환의 빈도 같은 것들을 보고 역학조사를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